때는 2026년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소프트웨어 업계에 정말 엄청난 균열이 생깁니다. 수십 년 동안 테크 업계를 지배해온 이 패러다임이 정말 단 하루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날 사스 포칼립스라고 불리게 된 사건의 전말입니다. 당시 시장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이건 종말이다. 이게 그냥 주가가 좀 조정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사업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는 그 공포감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곧바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해요. 단 하루 만에 소프트웨어 주식시장에서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얼마나 어둡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다 같이 떨어진 그런 무작위적인 폭락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특정 기업들을 겨냥한 계산된 매도세였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바로 새로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든 사스 포칼립스의 방아쇠를 당긴 주범,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틱 AI,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이게 우리가 알던 챗봇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조수가 아니고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회사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을 돌아다니면서 복잡한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는, 말 그대로 디지털 동료가 생긴 거죠. 재무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면 알아서 다 해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태를 촉발시킨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자기네 챗봇 클로드에 새로운 플러그인을 내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챗봇을 그냥 말 잘하는 인공지능에서 회사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회계, 법률 분석 같은 진짜 전문적인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일꾼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화가 닿으실 거예요. 왼쪽의 AI 조수는 우리가 엑셀 작업 좀 도와줘 하고 하나하나 시켜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AI 에이전트는 달라요. 그냥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완성해줘. 딱 한마디만 던지면 자기가 알아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내는 거죠. 이를 도와주는 도구에서 이를 대신하는 주체로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시장은 그냥 패닉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에 따라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 표를 좀 보세요. 세일즈포스, 어도비, 인투이트.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공룡 사스 기업들이죠.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사람 머릿수대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직원 한 명당 월 구독료를 내는 비즈니스 모델. 바로 이 방식이 하루아침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 하나로 요약돼요. 아니, 한 달에 5만 원짜리 AI 에이전트한테 시키면 회계 업무를 다 해주는데 뭐하러 수십만 원짜리 전문 소프트웨어를 계속 구독해야 하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물론 모든 소프트웨어가 똑같이 위험에 처한 건 아니에요. 시장도 옥석을 가리고 있죠. 왼쪽처럼 간단한 메모나 보고서 작성 같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 툴들은 대체될 위험이 아주 높다고 봐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의료나 법률같이 아주 깊은 전문 지식과 데이터, 복잡한 규제가 얽힌 소위 말하는 버티클 사스, 그리고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 위기 속에서 AI 에이전트 시대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정보를 저장하고 정리만 해주는 기록 시스템이었어요. 일은 결국 사람이 했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행동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 시스템으로 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돕는 걸 넘어서서 비즈니스를 대신 실행해줘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키는 성벽, 즉 해자가 뭐였냐면 얼마나 쓰기 편하고 예쁜가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였어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어때요? 복잡한 UI도 금방 학습해버리거나 아예 뒷문으로 쑥 들어와 버리죠. UI라는 성벽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해자는 UI가 아니라 특정 산업의 복잡한 업무 과정, 즉 워크플로우 자체를 얼마나 깊숙이 장악하고 있느냐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시대의 해자는 뭘로 쌓아야 할까요? 크게 4가지 핵심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그 분야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전문성. 둘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독점적인 데이터. 셋째,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워크플로우 통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수가 아니라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에 기반한 새로운 가격 모델. 이게 핵심입니다. 이 인용구가 미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승자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AI 글쓰기 도구 같은 범용 AI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주 좁고 깊은 영역, 예를 들면 치과 의사들만 쓰는 AI나 공급망 관리자들을 위한 AI처럼 특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특화된 AI가 살아남을 거라는 뜻이죠. 범용 AI가 할 수 없는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적인 변화가 단순히 소프트웨어 산업에만 머무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과 경제, 전반에 훨씬 더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에요. 영국 데이터를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행정직 일자리가 3만 6천 개나 사라졌고 챗 GPT가 나온 이후로 신입 채용 공고는 무려 35%나 급감했습니다. AI가 새로 만드는 일자리보다 파괴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라는 조금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이 그림이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한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는 말이 있었죠. 이제 그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집어삼킨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지각대운동의 바로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의 도구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 과연 우리는 그 엄청난 힘으로 무엇을 창조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